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사우디에 물의 기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알자파르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라는 말을 남겼을까요? 그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은 사우디의 왕실이 감탄하게 되는 놀라운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의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힘 알자파르입니다. 저는 13살이고 매일 아침 해가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가족을 위해 물을 기르러 10km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아마도 플라스틱 물통이 비어 있는데도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제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발견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샌들 밑에서 흙이 바스락거리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사우디아라비아 타북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은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고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었죠. 작년에는 비가 100mm도 안 되게 내렸어요. 그건 충분하지 않았어요. 절대 충분하지 않았죠. 저는 잠시 멈춰 이마에 땀을 닦으며 주변 땅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땅은 깨진 도자기처럼 갈라져 있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있었죠.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나무들은 지친 노인들처럼 서 있었고 그들의 가지는 물을 주지 않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어요. 물은 생명이야. 우리 어머니 파리다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해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요. 집에서 열이 떨어지지 않는 채로 누워있는 제 여동생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고 빈 물통이 다리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멀리서 우물이 보였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가슴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좋은 징조가 아니었어요. 우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둘라 장로님을 보았어요. 그분은 우리 마을에서 70년 넘게 살아오셨고 얼굴에는 갈라진 땅만큼이나 많은 주름이 있었죠. 그분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 우물은 내 할아버지 시절부터 우리에게 물을 줬단다. 그가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희망의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구나. 저는 군중을 뚫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바닥에는 흙과 섞인 진흙탕 물만 있었죠. 마음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로 물통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걸 아픈 여동생에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더 깊이 파야 해요. 누군가 제안하고 있었어요. 이미 시도해봤어요. 다른 사람이 대답하고 있었죠.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곳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가족은 제가 물을 가져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물이 없으면 사라의 열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요리도 청소도 살아갈 수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흐메드 가족을 지나쳤어요. 그들은 작은 트럭에 몇 안 되는 짐을 싣고 있었죠. 그들은 이전에 많은 가족들처럼 도시로 이사하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한 가족씩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너희도 떠날 거니, 라힘? 아흐메드 씨가 물어보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곳이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머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물 없는 집은 그저 천천히 죽어가는 장소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 작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사라 옆에 앉아 거의 마른 천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계셨어요. 사라의 숨소리는 돌 위로 모래가 불어가는 소리처럼 거칠게 들리고 있었죠. 제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희망을 품은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그 희망은 제가 거의 빈 물통을 보여드렸을 때 사라졌죠.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우물이 거의 말랐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가 간신히 모은 적은 양의 물을 받으셨어요. 몇 방울의 소중한 물을 사라의 이마에 대는 천을 적시는 데 사용하셨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보관하고 계셨죠. 내일 트럭이 온다고 들었어.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정부가 한국과 수도 시스템을 건설하는 계약을 맺었대. 저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외국인이나 그들의 멋진 기계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난에 대해 뭘 알까요? 그들은 우리의 가혹한 환경에서 망가질 복잡한 기술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떠날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빠질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저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봐왔어요.
어머니는 논쟁하지 않으셨지만 그녀의 눈은 침대 위 사라의 작은 몸, 그리고 우리의 거의 빈 물통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라의 힘겨운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5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몇 주 동안 그만큼의 물도 갖지 못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하지만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메마른 풍경 위로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은 습기가 아닌 먼지와 내일 또 다른 뜨거운 날이 올 거라는 약속만을 가져오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비가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내렸을 때, 우물이 자유롭게 흘렀을 때, 동생의 웃음소리가 우리 작은 집 전체에 울려 퍼졌을 때를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트럭이 외국 기술과 외국 사람들을 가지고 올 거예요. 저는 그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지만 사라가 잠든 채로 기침을 할 때 제가 원하는 것이 중요한지 의문이 들고 있었어요. 때로는 생존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죠. 그 변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요. 내일의 무게가 마음에 무겁게 짓누르며 저는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트럭들이 이른 아침에 도착했어요. 엔진 소리가 우리 조용한 마을에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죠. 저는 우리 가족의 작은 마당 가장자리에 서서 트럭 뒤로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것들이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한국 트럭들인 게 틀림없었죠. 마을 사람들 모두가 구경하러 나왔어요.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속삭이고 있었고 어른들은 팔짱을 끼고 확신이 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는 트럭 뒤에 묶여있는 큰 파이프와 이상한 기계들 위로 먼지가 내려앉고 있는 걸 보고 있었어요. 가장 큰 트럭은 거대한 탱크를 싣고 있었는데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죠. 한 남자가 선도 트럭에서 내렸어요. 그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밝은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있었어요. 그의 피부는 우리보다 더 밝았고 눈 모양도 달랐죠. 틀림없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웃으며 자신을 박준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우리말을 꽤 잘했지만 그의 억양이 제 귀에는 재미있게 들리고 있었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모인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역삼투압 담수화 시설을 건설해서 여러분의 마을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겁니다. 저는 그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역삼투압이 뭐죠? 담수화는 또 뭐예요? 이런 복잡한 용어들이 저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보통 작동하지 않거든요. 박준 씨는 홍해에서 물을 가져와 소금을 제거하고 깨끗한 식수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 팀이 많은 물을 생산하면서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특별한 한국 기술을 사용한다고 말했어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3개월 안에 응급 용수를 공급받고 1년 안에 완전히 작동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했죠. 내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압둘라 장로님조차도 관심을 보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저는 전에도 약속들을 들어봤거든요. 왜 비와 우물 대신 기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하죠? 그건 저에게 말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인파에서 빠져나와 사라를 확인하러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마지막 몇 방울의 물로 사라의 이마를 식히고 계셨어요. 트럭 봤니?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외국인들과 그들의 이상한 기계들에 대해 어머니와 논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라는 쉬어야 했고 우리의 큰 소리는 필요 없었어요. 3일 후 더 많은 트럭들이 도착했어요. 이번엔 물탱크를 싣고 왔죠. 박준 씨가 영구적인 시스템을 건설하는 동안 각 가정마다 20리터의 깨끗한 물을 받게 될 거라고 발표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중앙광장에 모이고 있었어요.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무거운 용기를 집으로 운반했어요. 안에 있는 물은 제가 몇 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맑았어요. 어머니의 손이 사라를 위해 컵에 물을 조금 따르는 동안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여동생이 앉아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왔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사라는 물을 마신 후 웃었어요. 이제 그 물은 흐린 맛으로 사라를 찡그리게 만들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집 밖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작업자들은 작업장에 불을 켜놓았고 저는 그들이 내일의 공사를 준비하며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제 안의 한 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러 가고 싶었지만 제 자존심이 저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어요. 그림자가 제 위로 드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준 씨가 서 있었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우리 프로젝트를 반기지 않는 것 같구나.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저는 기계에서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아요. 화를 내는 대신 그는 제 옆에 앉았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야. 식물이 어떻게 땅에서 물을 마시는지 알고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우리가 물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 무언가를 기를 수 있었을 때 작은 정원에서 이해했던 것이었어요. 우리 기계는 매우 빠르고 강한 식물처럼 작동해. 특별한 필터를 통해 물을 빨아들이는데 이 필터가 소금을 잡아내고 깨끗한 물만 통과시키지. 그가 설명하는 방식은 이전의 큰 단어들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그를 완전히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왜 우리를 돕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당신은 이걸로 뭘 얻는 거죠? 박준 씨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때 한국에 있는 내 할머니의 마을에는 깨끗한 물이 없었어. 외국 엔지니어들이 도우러 왔었지. 이제 내가 너희 마을을 위한 그 엔지니어가 된 거야. 그는 일어서서 저에게 작은 책을 건네줬어요. 그 책에는 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 그림들은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했죠. 더 알고 싶으면 내일 현장에 들러. 그가 말하며 걸어갔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밤늦게까지 그 책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림들은 바닷물이 어떻게 식수가 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여전히 저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정말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마법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사라는 몇 주 만에 더 잘 잤어요. 깨끗한 물이 그녀의 열을 내리는데 도움이 된 것 같았어요. 잠이 들면서 저는 내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야 할지 궁금했어요. 그들의 기술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호기심의 씨앗이 제 마음속에 심어졌지만 저는 아직 그것이 자라도록 놔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3개월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는 매일 한국 작업자들이 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집이나 나무 뒤에서 멀리 떨어져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제 호기심이 너무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을 방문하기 시작했는데 가장자리에 서서 작업자들이 파이프를 연결하고 큰 기계들을 설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준 씨는 제가 3번째 방문했을 때 저를 발견했어요. 그는 제가 몰래 보고 있던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저를 더 가까이 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고 초대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작업의 중심부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어요. 곧 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어떻게 이 파이프를 통해 이동하나요? 제가 물어보곤 했죠. 소금이 어떻게 뒤에 남게 되나요? 왜 이 탱크가 이렇게 큰가요? 박준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 모든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뭔가를 모른다고 해서 저를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또 다른 때는 그가 만들고 있는 기계들의 작은 모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오늘은 다른 날들과 달랐어요. 오늘은 물 시스템이 처음으로 테스트되는 날이었거든요. 마을 전체가 중앙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 아픈 사람들까지도 이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으로 데려와졌죠. 제 여동생 사라는 저 옆에 서 있었는데 여전히 마르긴 했지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강해졌어요. 물 시스템은 겉으로 보기에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간단한 건물 안에 들어있는 탱크, 파이프, 기계들의 모음일 뿐이었죠. 하지만 박준 씨는 저에게 내부를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특별한 막이 어떻게 물을 걸러내는지, 어떻게 압력이 소금이 통과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구멍을 통해 바닷물을 밀어내는지, 깨끗한 물이 어떻게 다른 쪽에서 모이는지 알고 있었어요. 박준 씨가 앞으로 나와 군중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공사 기간 동안 모두의 인내심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오늘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테스트할 것이라고 설명했죠.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깨끗한 물이 주요 파이프에서 우리 마을의 새 물 저장 탱크로 흐를 거라고요. 그리고 그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이 중요한 순간을 위해 라힘 알자파르를 초대해 메인 밸브를 돌려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제 입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죠. 왜 저죠? 가장 의심했고 가장 적게 믿었던 사람이 저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박준 씨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살짝 밀어주셨죠. 떨리는 다리로 저는 군중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박준 씨는 저를 주요 파이프에 부착된 큰 빨간색 밸브로 안내했어요. 그것은 파이프의 옆으로 달린 운전대처럼 보였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박준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뻑뻑할 수 있어. 저는 밸브에 손을 올렸어요. 손가락 아래로 차갑고 단단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밸브가 정말 뻑뻑해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을 줘야 했죠. 그러다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더 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군중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때 파이프 안에서 꾸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파이프 끝에서 공기가 강하게 뿜어져 나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더 많은 꾸르륵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파르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나왔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파이프에서 흐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느다란 물줄기였다가 이어서 꾸준한 흐름이 되고 마침내 저장 탱크로 쏟아지는 물의 급류가 되었죠.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기쁨의 소리를 높이 질렀고 남자들은 박수치며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흥분해서 폴짝폴짝 뛰고 있었죠. 저는 그곳에 서서 여전히 밸브에 손을 얹은 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비록 제가 이제 그 뒤의 과학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기적이었거든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우리의 메마른 마을에 풍부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도달하기 위해 군중을 뚫고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그녀는 저를 꽉 안았고 그런 다음 마치 그것이 진짜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흐르는 물을 만져보려고 손을 뻗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 마을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물 저장 탱크가 완전히 차올랐고 마을의 여러 부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파이프가 연결되었어요. 곧 우리는 더 이상 중앙 장소로 물통을 날라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신 물이 마을 전체에 설치된 수도꼭지에서 흐르고 있었죠. 아이들은 더 이상 물을 길어오는데 몇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학교에 정기적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떠났던 가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여분의 물로 채소와 꽃을 기르면서 집 옆에 작은 정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준 씨와 그의 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있었어요. 유지 보수 검사와 작은 수리를 돕고 있었죠. 한때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복잡한 단어들이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역삼투압, 담수화, 막기술. 그것들은 더 이상 이상한 외국 개념이 아니라 제 마을을 구한 실용적인 도구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압력 게이지 점검을 마쳤을 때 박준 씨가 저에게 2권의 책을 건네주었어요. 하나는 물과학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국어 초급 교재였죠. 물은 생명이야, 라힘.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그것은 내 미래가 될 수도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저는 다른 미래를 상상해 보았어요.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어쩌면 박준 씨처럼 엔지니어가 되는 것도요. 한때 모든 외국 기술을 불신했던 의심 많은 소년이 천천히 씻겨 내려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문제 대신 가능성을 보는 사람, 지식과 혁신의 힘을 믿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밸브를 돌리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그 빨간 밸브를 돌리고 처음으로 깨끗한 물이 우리 마을로 흐르는 것을 지켜본 지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리야드 공항에 서서 한국 대학교에서 받은 공학 학위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 증명서는 제 손에서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죠. 수년간의 노력을 담고 있어 무거웠고 앞으로 올 일들의 약속으로 가벼웠어요. 한국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복잡한 공학 개념을 공부하는 것과 모든 도전들이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저는 우리 마을을 떠올렸어요.
사라의 열병을 기억했고 깨끗한 물이 처음으로 우리 수도꼭지에서 흘렀을 때 어머니의 기쁨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저는 달라 보여요. 키도 더 크고 몸도 더 건강해졌어요. 책을 읽을 때는 안경을 쓰고 매일 물통을 나르던 때보다 손이 더 부드러워졌죠. 하지만 내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타북 지역의 작은 사막마을 출신 라임 알자파르였어요. 집으로 가는 비행기 여행은 몇 시간이 걸렸어요. 사막 위를 날면서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있었죠. 높은 곳에서 보면 사막은 모래 바다처럼 보였어요. 아름답지만 가혹했죠. 저 아래 어딘가에 물과 기술로 변화된 제 마을이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저를 알아볼까요? 제가 마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많은 것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오래 궁금해할 필요는 없었어요.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자마자 제 이름이 불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팔을 벌리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죠. 제가 떠났을 때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더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녀 뒤에는 사라가 오고 있었는데 더 이상 제가 기억하는 아픈 어린 소녀가 아니라 밝은 눈과 강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라힘.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내 아들이 우리에게 돌아왔구나. 우리 마을까지 차로 가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요. 가까워질수록 예전에는 모래와 바위뿐이던 곳에 녹색지대가 생긴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떠났을 때 불모지였던 곳에 작은 농장들이 생겨나고 있었죠. 길도 더 좋아졌어요. 울퉁불퉁하고 먼지나던 길이 포장되고 매끄러워졌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작은 집들의 모임이었던 곳이 제대로 된 마을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상점들, 학교, 진료소,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가 있었어요. 많은 지붕 위에는 태양 전지판이 반짝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실제 잔디와 나무가 있는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물이 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죠. 마을 중앙에는 기념물이 서 있었어요. 물방울 모양의 큰 금속 조각상이었죠. 그 아래에는 아랍어와 한국어로 단어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의 물이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맞이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제가 알아보는 얼굴이 많았어요. 몇몇은 저에게 새로운 얼굴이었죠. 제가 떠난 후에 태어난 아이들, 안정적인 수도 공급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온 가족들이었어요. 이제 80대 중반이 된 압둘라 장로님이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다가오고 계셨어요. 그의 얼굴에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밝고 또렷했죠. 의심했던 소년이 이제 우리를 앞으로 이끌 남자로 돌아왔구나. 그가 제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족을 따라 우리 집으로 갔는데 집이 확장되고 개선되어 있었어요. 안에는 액자에 넣은 사진들이 세월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죠. 물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모습, 사라의 학교 졸업식, 어머니가 작은 채소밭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모습 등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물처리 시설로 걸어갔어요. 기억보다는 작아 보였지만 처음 지어진 이후로 여러 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한국 회사는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더 많은 물을 생산하는 새롭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그곳에서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막준 씨였죠. 그는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에 회색 줄무늬가 있었지만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수년간 연락을 유지해왔어요. 그는 제가 한국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장학금을 추천해 주었으며 제 공부와 경력을 안내해 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함께 서서 해가 지면서 사막을 금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시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을 얼마나 불신했는지 기억나니?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매일요, 저는 인정했어요. 그 불신은 거의 저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어요. 이제 저는 물이 단지 자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것은 미래고 희망이죠. 내일 저는 마을 의회에 새로운 스마트 물 시스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제 디자인은 태양 에너지와 인공지능을 사용해 물 분배를 관리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였죠. 현재 시스템보다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생산량을 40% 증가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저는 그저 집에 있는 것을 즐기고 있었어요. 마을 거리를 걸으며 옛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변화에 놀라워하고 있었죠.
한때 먼지가 휘몰아치던 곳에 정원이 피어나 있었고 아이들은 물을 길어오는 일 대신 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시원한 저녁 공기를 즐기기 위해 밖에 모여 있었죠. 10년 전, 저는 기술의 힘이나 외국의 도움의 가치를 믿지 않았던 의심 많은 소년이었어요. 이제 저는 엔지니어로 돌아와 제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 부족에 직면한 다른 지역 사회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가져오고 있었죠. 제 여정은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빈 물통을 들고 떠났다가 지식과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저를 키워준 마을이 이제 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었죠. 마치 제가 한때 박준 씨가 우리에게 가져온 지식의 혜택을 받았던 것처럼요. 사막 하늘에 별들이 나타나면서 저는 이 순환을 계속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을 했어요. 제가 배운 것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단지 물뿐만 아니라 가능성을 풀어주는 더 많은 밸브를 돌리겠다고요. 한 방울이 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물 자체처럼 그 영향은 계속해서 흐르고 퍼지고 사막의 우리 작은 마을을 넘어 멀리 있는 살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